우리는 정말 애들한테 못되게 구는 것 같아요. 참 못되게 굴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하듯이 우리 남편이 나한테 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설거지 뒤처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완벽하게 뒷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눈에 볼 때는 제가 항상 2% 부족한 게 아니라 한 20%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제 남편이 제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잔소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너 이게 뒷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 뒷마무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설거지 할 때마다 저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걸 시정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네가 해, 이런 생각 들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어떤 한 사람의 잔소리나 무한히 그 사람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 이소우아에도 나오잖아요. 햇님과 바람이 저 지나가는 나그네 왜 누가 빨리 벗기게 하나, 한번 내기해보자고. 그래서 바람이 막 불어대죠. 바람을 불어대는데 그렇게 세게 나가면 더 방어적으로 돼요. 그 사람은 나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이미 폭언을 한 거거든요. 가해자가 된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가해자예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내가 이미 만신창이가 되도록 지금 잔소리를 듣고 무안을 듣고 혼났잖아요.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째라, 나 안 해, 안 할 거야 하든가, 거기를 벗어나든가 가출을 하든가. 그렇죠. 그런데 5살짜리 아이는 가출은 못하겠죠. 아직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애기니까 그냥 공포인 거예요. 저러다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마음이 움직였을 때는 언제냐면, 남편이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깨끗이 뒷정리하는 걸 계속 반복할 때.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제 마음이 동해요. 진짜 이렇게 깔끔한 남자가 나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서히 바뀌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야지 바뀌지, 인간은 잔소리하고 억지로 고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잔소리가 너무 길었다. I'm in my zone, can't fail. Got my mindset on grade, like I am home, no doubt. Time to raise it too loud. I'm gonna light up the sky, gonna play it strong. 'Cause I've got that fire inside, lighting up my heart. 자기는 뇌를 되게 많이 쓰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맘더리더 새벽달이에요. 어제 제 블로그에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을 남기셨는데,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물론 목소리는 아니고 글이지만 질문 남기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5살짜리 아이인데 TH 발음을 알려준 이후로 자꾸 S 발음을 TH 발음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princess 이게 있으면은 princess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번이나 고쳐줬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서, 고쳐지질 않아서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다,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의 발음 문제는 조심해서 터치하셔야 돼요. 4, 5살짜리 아이는 영어 발음뿐만 아니라 모국어 발음도 아직 서툴러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4, 5살짜리 아이까지 갈 거 있겠습니까? 성인들도 아나운서처럼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인구의 대부분이 대충 발음 뭉개면서 얘기를 하죠. 직업상 딕션이 좋아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5살짜리 아이한테 발음 하나 틀렸다고 그걸 반복해서 고치라고 구박을 했다라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저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한국어 발음도 어눌한 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사랑해 라는 그 말을 이 발음이 어려운지 엄마 사까해 이렇게 발음했어요. 사까해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저는 애 어록을 적을 때 사까해 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가 엄마 사까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사까해가 뭐야, 틀린 발음이야, 정확하게 발음해봐, 사랑해, 이렇게 발음을 고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는 애한테 너무 무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좌절을 주죠. 내가 아무리 발음을 해도 정확하게 발음할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발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엄마 열받으라고, 엄마 몸에 살이 생기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안 되니까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봐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아빠가 운전해. 이 말을 저희 아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전. 또 지읒 발음도 어려웠나 봐요. 운딘, 운딘. 아빠 운디네, 아빠 운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운딘이 무슨 말이야? 틀린 발음이야. 정확하게 발음해보자. 운전, 아빠가 운전하시네. 아빠가 운전하시네. 이렇게 고쳐주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 아이가 4, 5살 때 운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뭐 13살, 15살이 돼서도 운딘, 운딘하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 발음에 대한 그런 집착? 되게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거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밑에 댓글로 5살짜리 아이가 지금 발음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15살까지 그렇게 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바로 또 알아들으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저는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발음을 지적당할 때마다 4, 5살짜리 아이가 겪는 공포, 무안함,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나는 바본가?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4, 5살? 5, 6살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예요. 왜냐면 엄마가 다 귀엽게 봐주거든요. 이쁘게 봐주고 틀리게 발음을 하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귀여워하잖아요. 그렇게 귀엽다 이쁘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난 차 안에서 듣는 빗소리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 싶다. 아, 너는 왜 수업을 해서 좀 놀지? 돈도 벌어야지. 맞아, 돈 들어갈 때 많은데. 꼬마 이제 집에 갈까? 집에 가자. 예쁜이야. 집에 가자, 엄마랑. 아이고, 예뻐. 졸려. 아이고, 졸려.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아이고.